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학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화학주는 자, 경기 회복에 따른 앞으로 강세를 전망하는데요. 이게 왜 화학주가 이렇게 경기 회복이 강성이냐? 화학주가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민감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점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학주들을 앞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화학주는 주로 가치주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황과 화학주 중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관심 종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게 올해 2월 달에 나온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자, 화학 시황 강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자, 올해는 화학 신규 크래커 증설이 한 700만 톤 이상 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주가 왜 이렇게 좋냐 보면은 판매 단가에서 원가를 뺀 스프레드가 강세를 계속 유지 중이다. 근데 이런 스프레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가장 큰 건 그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미국 한파로 인해서 화학 종유 설비가 셧다운 됐다. 지금 저번 달에 미국이 엄청난 한파로 인해서 석유화학 공장들이 많이 셧다운이 됐죠. 셧다운이 되면서 물량들이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강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춘절 연휴 후에 재고가 많이 소진됐고 그 다음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거 다 경기 회복이죠. 경기가 이제 바닥에서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원유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뿐만이 아니라 원자재들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원유 같은 경우에가 지금 60불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유하고 이 석유화학과의 관계를 보시면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학 제품의 대부분이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진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재 중에 나프타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화학 처리해서 수많은 생활용품용 플라스틱이나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의류나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건축자재 등 이게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이게 화학 제품의 원료비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원료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제품들 가격 인상으로 화학회사하고 정유회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유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런 이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3월까지는 지속될 거다. 그래서 1분기 내내 강세를 이어갈 거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 한파 영향으로 이런 내용이 지속되는데, 미국이 지금 셧다운 중인 설비가 지금 330만 B-D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글로벌 공급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72만 B-D라 해서 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일본은 지금 지진 영향이죠.
그래서 요런 지금 공급 부족,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라고는 본 거고, 이런 한파하고 후쿠시마 그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회복되는데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 하네요. 네. 자, 그래서 당분간 석유화학 업황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또 유가 강세 나왔죠. 유가 강세가 재고 축적을 유발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유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도 보면은 다 그럼 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데, 자, 오펙 석유 수출국이죠. 오펙은 감산을 하고 있죠. 감산. 왜 이렇게 감산하죠? 자,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감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향후에, 자, 오펙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유가가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보시면 화학기업들의 원재료로 활용되는 이 납사도, 이게 나프타거든요. 나프타가 강세를 보이면서 말씀드렸죠. 자, 화학 제품의 후행적인 가격 상승을 우려한 트레이더들의 투기 수요까지 겹쳤죠. 그리고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에, 자, 지금 스프레드도 우상향 중이다. 그래서 당분간 이 화학은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 계속 이제는 상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많이 맞고 있죠. 계속 백신을 맞고 있고, 예상대로 이렇게 백신이 접종이 되면 빠르면 올해 8월에서 9월 정도에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집단 면역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자,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 그러면, 자, 보면 그렇게 되면 이 화학에도, 경기 민감주 화학주도 좋아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자, 화학주라면 꼭 봐야 할 중국 PPI라는 거, PPI. 자, 이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면, 자, 이 PPI는, 자,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 제품 출고가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자, 이 PPI가 1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보시면, 자, 1월 PPI가, 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자, 이 PPI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중국 PPI가 국내 화학업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요, 국내 화학기업들의 제품을 원자재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 중국의 이 PPI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 이 지표가 올라가면, 이 PPI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 중국 기업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기업한테 원자재인 화학 제품을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마진이 더 늘어나고, 자, 이익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이클이 지금 보면 그 2016년 2월부터 계속 마이너스 나가죠. 계속 마이너스, 중국 PPI가. 근데 이게, 자, 2017년 2월 달에 플러스 전환을 했을 때도, 2016년 2월에서 2017년 2월에 플러스를 전환했을 때도 이때 국내 소재 산업 같은 게 주요 분야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에너지, 뭐 비철, 철강도 같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PPI가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됐고, 앞으로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화학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화학주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종목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자, 대표적인 화학주죠. 화학주. 롯데케미칼의, 자,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게 작년 9월 달부터, 그동안 뭐 코로나 터져서 움직인 게 없었는데, 이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33만 8천원을 찍고 좀 조정을 하고 있죠. 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의 그 실적이나 이런 거 기업 분석 하나 보시면요.
자, 올해 지금 예상 퍼가, 올해 퍼가 지금 현재 14배거든요. 14배인데, 12개월 후에 EPS 주당 순이익으로 기준으로 하면 퍼가 8.7배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돼 있죠. 저평가. 그리고 보시면 PBR 주당 순 자산도 1배 이하면 저평가돼 있던 아직도 0.79배입니다. 저평가돼 있죠. 퍼도 저평가, PBR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확 떨어졌습니다. 뭐 영업이익 1조 1000억에서 3,500억까지 떨어졌죠. 근데 올해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1조 5천억까지 회복될 전망이죠. 1조 5천억이면은 자 2018년과 2019년 사이죠. 회복.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좀 더 점차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일단 롯데케미칼이 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조금 탄력이 약화됐지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금호석유도 화학주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좀 강하게 갔죠. 아마 이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권 분쟁도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또 최근에는 보시면 29만 3천원, 3,500원을 찍고 또 20만원까지 내려왔었죠. 내려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금호석유도 보시면 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현재 퍼가 26배인데 앞으로 12개월 후에 EPS를 기준으로 퍼를 보면 8.5배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PBR도 2.9배로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7,400억이었는데 올해 보세요. 올해 1조를 넘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는 경우가 없죠. 근데 금호석유는 자, 올해 예상이 1조를 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인 후에 조정을 하고 있지만, 자, 이런 구간이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롱인더도 지금 뭐 다른 화학주에서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코롱인더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올해 퍼는 지금 현재 퍼는 50배인데 앞으로 12개월 후에 퍼는 12.31배로 퍼가 확 줄어들죠. PBR도 0.82배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524억이었는데 올해 2,000억을 넘어서죠. 2016년도 이후에 자 5년 말에 영업이익 2,000억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도 2,400억.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또 이런 종목들 관심 보시고, 하나솔루션도 보시면 화학 업황이고, 하나솔루션은 또 태양광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죠. 네. 이 하나솔루션은 가치주이면서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좀 조정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하나솔루션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자, 현재 퍼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12개월 후에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퍼가 지금 12.6배. 안 높죠? PBR도 1.25배. 안 높습니다. 그죠? 대신에 실적을 보시게, 실적이 보시면, 작년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아무래도 그 태양광 업황이 좋았죠. 성장주에서.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 거의 6천억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300억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에 8천억을 넘어선 해가 없었죠. 근데 올해 넘고 내년에도 또 9,6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그 석유화학 업종 화학업황인데 태양광하고 자 수소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최근에 조금 그 지수 조정하면서 많이 조정을 보였지만 이제는 바닥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효성화학도 보시면
그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예, 이것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화학도 지금 앞으로 12개월 후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지금 퍼가 6.3배 아주 저평가되어 있죠. PBR도 1.86%로 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이 기업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에 한 609억 확 줄어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 1845억. 예.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죠. 내년에는 또 2841억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죠. 하고 이런 효성화학도 지금 현재 구간이 괜찮은 흐름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유화도 많이 오른 화학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유화. 이 대한유화도 보시면 실적을 보시면요. 현재 퍼는 16.3배인데 앞으로 12개월 후에 EPS를 기준으로 보면 퍼가 지금 8.15배입니다. 완전 낮은 거죠. PBR도 1.09 낮습니다. 예. 이것도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작년에는 1,700억이 영업이익이 있는데 올해는 3,100억 하죠. 내년에는 한 3,300억의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좀 조정을 보였죠. 고점 대비 한 20% 빠졌는데 이런 구간이라면 이런 구간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프로는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쵸? 많이 못 올랐습니다. 2,500원에서 거의 2배 더 못 갔죠. 근데 카프로도 실적을 보시면요. 보시면 아직은 실적이 안 나왔지만 지금 예상 실적이 안 나왔지만 카프로는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2008년도 1월달에 고점을 찍죠. 11,000원을 찍고 참 오랫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이 11,000원짜리가 2,100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5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죠. 예,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화학 업황에 따라서 지금 반등하고 좀 수혜를 보고 있다. 이제는 바닥을 잡고 이제 우상향하려는 흐름이 나고 있다. 그래서 카프로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2008년도에 엄청나게 오르죠. 이때 주도주로 3,000원짜리가 3만원 넘게 갔으니까 한 10배 오른다. 이때 이런 끼가 있는 종목에서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이거는 화학주이면서 반도체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도 만들죠. 그 다음에 2차전지적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다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솔케미칼의 실적을 보시면 지금 현재 퍼가 29배인데 앞으로 12개월 후에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은 퍼가 15.8배 뚝 떨어지죠. PBR은 아직 5.7배가 좀 약간 높긴 한데 이게 성장주죠. 성장주여서 이거는 큰 부담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1,500억. 코로나인데도 선박을 했죠.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0억을 넘고 내년에도 2,289억.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도 계속해서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화학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치주들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가치주들. 왜냐면 이 가치주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성장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성장주도 집중적으로 잘 여러분들의 포트에 잘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도 지금은 포트에 담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업종과 관심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